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감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인연들. 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되고 때로는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며 가까움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누군가와 친밀해졌다고 느낄 때 마음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놔도 되겠지. 이 정도면 비밀 없이 지내는 게 진짜 친구 아닐까?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모든 것을 드러내야 진짜 가까운 관계일까요? 진심을 숨기지 않는 것이 곧 진실한 우정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며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 자체가 어쩌면 허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내 속을 드러냄으로써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소중히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내 진심을 이해해줄 것 같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약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관계에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꽃을 꺾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가깝다고 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플라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 안에서 타인을 해석한다. 즉, 상대방은 내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걸러서 이해하려 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시선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현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관계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조언합니다. 너의 마음 중심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은 공감보다 판단을 먼저 한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처음엔 경청하는 듯해도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뀌고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나의 진심이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것만큼 씁쓸한 일도 없겠죠. 그렇다면 친하다는 이유로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깊은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꺼내놓기 힘든 아픔을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 가족 간의 갈등,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그 상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오래된 인연에게. 이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품고 있던 감정을 꺼내놓곤 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고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그 상처를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상처는 고요히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내는 순간, 그건 언제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심코 흘려듣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누군가는 나를 가볍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함부로 꺼내 보일 게 아니라 마음의 안쪽에서 조용히 돌보고 내가 충분히 소화한 뒤에야
누군가에게 아주 조금 보여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느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말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 안에서 스스로 치유될 때까지 조용히 안고 가는 편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족 이야기와 재정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답답하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집안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성격이 답답하다. 아이들이 요즘 속을 썩인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이 허할 때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소문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대화입니다. 진심을 털어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의 푸념이 나중에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 가족을 평가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아직 대출이 많아서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 걱정이야. 이런 말들은 이해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때로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오히려 속으로 우쭐해하는 이들도 있죠. 이런 대화는 관계를 깊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틈을 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더 쉽게 말하게 되지만 그만큼 더 깊은 오해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와 돈 이야기는 함께 나눌수록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이야기일수록 조금 더 삼키고 조금 더 간직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셋째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때론 화가 나고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풀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말 정말 너무하더라. 이런 식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순간은 잠시 시원할지도 모릅니다. 공감받는 듯한 느낌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기도 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내 인격을 판단하는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은근히 뒷말을 하더라. 남 얘기를 쉽게 꺼내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인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빠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칼보다 깊다. 말은 칼보다 빠릅니다. 특히 험담은 내가 던진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시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일수록 기억에 오래 남고 소문처럼 빠르게 퍼지며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험담을 듣는 사람 역시 그 대화를 나눴던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 이야기를 나에게 저렇게 하는데 내 이야기는 또 누구한테 할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관계는 말로 망가지고
신뢰는 침묵으로 지켜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불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넷째는 내 속 깊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 그리고 노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까지. 이 모든 감정은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평소에 신뢰하던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고백하듯 말하게 되죠. 요즘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 감정을 드러내느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표현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건네던 사람도 점점 그 감정에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자꾸 내 불안만 반복해서 보이면 상대와의 신뢰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감정은 더 깊은 오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한 번쯤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본 성향처럼 느껴지게 만들면 그건 관계에 있어 큰 위험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건 용기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건 지혜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는 내 장기적인 계획과 꿈입니다. 꿈은 크게 말할수록 이루어진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스스로를 다짐하게 만들고 주변에 공표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멋지다, 응원할게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가능하겠어? 나보다 잘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겉으로는 응원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경계하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목표를 그저 허황된 꿈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꿈에 한 발 가까워질수록 자신과의 차이를 느끼며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방해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겉으론 응원 같지만 속으로는 비교와 의심, 그리고 때로는 방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장기적인 계획과 꿈은 말로 떠벌리기보다 조용히 가슴속에 품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천하며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됩니다. 꿈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실현의 대상입니다. 모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오롯이 나만의 몫입니다. 그 씨앗을 함부로 꺼내 바람 부는 곳에 던진다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꿈, 그건 삶에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함부로 허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말보다 침묵이 깊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존중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친밀함보다 오래갑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가까운 사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나누고 나머지는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이지 마세요. 그건 감정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좋은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진짜 인연일수록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존중해 줄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드러내는 용기보다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인생 맛집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의 깊은 맛을 더하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